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새로운 한 달, 7월 1일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나라 정치는 소용돌이에 빠졌고 더욱 먹구름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전인 6월 29일 6.29 날은 지금으로도 33년 전에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6.29 선언이 있었던 33주년입니다. 그 선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386, 486, 586이 된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전두환 정권 동안에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싸워온 그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민주화 투쟁의 훈장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의회 제도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래야 상권 분립마저도 훼손하는 이런 극단적 사태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는 2020년 6월 29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조종을 울린 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저런 폭주 행태는 2년 뒤에 있을 미래통합당에게는 대통령 선거에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전개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촌평을 하였습니다. 조종이 울렸다라고 선언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다 대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일주일만 미루어 달라. 그럼 우리가 참가하겠다. 이게 어떻게 액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지하에 거부해버리고 어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명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반나절 만에 뚝딱 해치우는데 놀랍게도 3조 5천억 원을 34조 요구안에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켰고 이제 조만간에 본회의에 통과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예 미래통합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뭐 조종을 울려 이것이 유리한 국면으로 대통령 선거에 작용할 것이다. 잠꼬대 같은 소리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폭주 기관차가 달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은 아주 봉쇄했으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헌법적 약속을 하고 한 공약,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 어디에도 지난 3년간 국정의 동반자로 하는 흔적을 보일 수 없고 특히 4.15 선거 이후에 21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민주당의 이 광폭적 행동을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 여당을 상대로 미통당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출구가 무엇인가? 상임위원장 6개를 미통당이 포기했지만은 국회의장이 강제로 미통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속한 거 이것을 사임계를 어저께가 내고 그래가 우리 희망대로 상임위에 배정이 되면 국회에서 싸우겠다 그러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예요.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 막 밀고 들어오는데 헌법 개정안을 빼놔놓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안, 개정안, 제정안, 예산안,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어제 그저께 쉬고 그렇게 밀어붙일 텐데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에게 나는 충고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밀어붙이는 이 폭주 기관 열차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로 하세요. 밀어붙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4월 15일 총선 민심이 우리에게 이런 의석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배정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소신대로 하라는 뜻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그 민심의 반영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는 그대들에게 과다 배정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역구 전체 의석 득표에 있어서는 50대 41 아닙니까? 50대 41이야. 그리고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문재인 대통령 소위 지지율이라는 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50% 이상을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으로 지지한다. 그냥 잘하는 것 같다. 앞으로 잘하니까 지지한다. 그러니까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민심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거 그대들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정권의 국정 수행의 국민적 적합도가 얼마냐? 총선 직후까지도 50% 이상이었는데 50%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걸 뭘 말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하고 있는 이 정권 그리고 민주당 핵심 실세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벌리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이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박찬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대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그래 속으로 느끼세요. 두려움을 가지세요. 민주당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과거에 동지들도 있고.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러한 지지도에 있어서 굴곡이 있고 허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상임위원회 전부 들어가서 따지고 싸우고 하면 민심 우리에게 저절로 돌아올 것이다.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과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닥 신랄 같은 고리가 공수처를 발족을 저지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됐지요. 그 법대로 하면 정부 여당의 말대로 7월 15일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2주일 뒤에는 발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선정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보건행정처장 외에 국회 교섭단체에서 각기 여당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 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 밖에 없으니까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해서 7명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공수처장은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법대로 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될 수 없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어떤 꼼수를 부리느냐. 자기들이 작년에 정의당 등 1+4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던지는 대신에 공수처법을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통과시킬 때까지도 야당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 외에 정의당 등 한 개의 교섭단체, 친여 교섭단체가 구성되리라는 예상 아래 야계 교섭단체에게 2자리를 배정한다 이러는데 이게 계획에 차질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의 눈치를 채고 미래통합당이 요 고리를 2명 추천의 고리를 이용해서 공수처장 추천을 막고 따라서 발족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 개정 간단하지요.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개정 안내가 뚝딱 해서 추천위원을 자기들 입맛대로 숫자를 줄이든지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꼼수를 부릴 계획까지 있는데 요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고 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오늘 아침 뉴스까지 그거 보십시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명령도 듣지 않고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하고 안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7월 달에 발족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이 쫓아내는 것이죠.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 검사가 수사 대상이니까 안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법 연구회장 출신으로 사실상 정권에 장악된 허수아비처럼 돼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관들에 대해서 말들지 않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온갖 먼지털이 시기로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그 비행이라고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면 그 판사 검사들이 견뎌내겠습니까? 사법부도 완전 장악되게 되고 검찰은 완전히
둘러리 기관이 되고 윤석열은 쫓겨나게 되고 그게 그치지 않지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108명 여러분들이 어떤 신세로 전락하는지 아십니까?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뒷조사에서 전부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미운 털 박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하게 해갖고 전부 수사 대상 선상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죽은 목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몸조심해야 되고 그 완전히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발족과 동시에 둘러리 정당화하는 거 명약관화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은 국회는 이미 장악됐다.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검찰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대법원도 완전히 장악한다. 6.29 선언이 있고 33년 만에 50 때보다도 더한 일, 그 50의 비민주성을 따지기 위해서 투쟁했다고 하는 386, 486, 586 세대가 핵심인 이 정권 아래서 이런 반민주적인 처사와 발상에 횡행하고 이게 참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저는 이 대목에서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었고 그때 문재인 학생을 가르쳤던 헌법학의 태두 허영 교수, 지금은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 허영 교수가 작년 10월 달에 문화일보에 공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제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글로 공개적, 경고성 공개적 글을 올렸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위헌이 명백한 이 유령기관을 만들어서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하느냐. 거두어라, 거두어라. 아주 목맺힌 소리가 그 글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지요? 그리고 여권 실세 여러분들이 허 교수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지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아주 간절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느끼시고 머뭇거리실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에 비춰봐서. 그러나 21대 국회의 비극은 비극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고 아주 그 비극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즉 총사퇴서를 모아서 이걸 들고 그리하여 이 저지투쟁에 앞장서시고 그것이 뚫릴 때 홀가분하고 스스럼 없이 의원직을 버리고 의원회관에서 철수하고 그리고 광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민심은 야당의 하기에 따라서 야당 쪽으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광장으로 나갔어요. 미련 없이 의원직을 버리세요. 그것만이 이 땅에 더 이상의 상권 분립이 파괴되고 이회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